송명희 씨 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송명희 씨의 표를 읽어봤는데, 음, 일단 제 개인적인 견해는요, 일독을 한번 권합니다. 네, 여기 보면은, 한국 전쟁에 대한 언급이 나오거든요. 상당 부분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송명희 씨하고 어떠한 관계도 없고요. 예, 그리고 이분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더라고요. 만드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뇌성마비가 있는 그런 분인 줄은 전혀 몰랐고, 참고로 저는 송명희 씨랑 아무런 관계도 없고요. 그리고 이 표라는 책을 만든 출판사랑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 한국 전쟁에 대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 급기야 일이 터지고 만다. 여의도에 미사일 한 발이 날아와 그곳에 가장 높은 빌딩이 무너져 내리고 국회의사당과 공중파 방송사들이 날아가 버리고 한강의 모든 다리가 끊겨 한강물은 피바다가 된다. 눈 깜짝할 사이 세상이 지옥이다. 비명소리와 불타는 광경을 그 무엇으로도 형언할 수 없다. 삽시간에 모든 공기가 독가스로 변하고 여기저기서 가스 폭발과 전기 누전으로 폭발과 화재가 잇따르고 조각난 사람들의 사체가 쌓인다. 어디에도 돌출구가 없는 지경에서 생존자들은 아비규환으로 밀치고 깔려서 죽어간다. 사이렌 소리와 공군의 비행기 소리가 온 천지를 뒤덮는다. 생존 본능의 모든 사람은 이성을 잃고 미치광이가 된다. 길마다 차들은 꽉 차서 충돌 사고가 이어지지만 앰뷸런스나 소방차, 경찰차 따위는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오염된 공기로 쓰러지고 얼마 후 무장 군인들이 나타나 주위를 살피며 혼란을 잡으려 하나 두려운 공포에 사로잡힌 도시를 보자 그들도 정신없이 총탄을 난사한다.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소방관과 의료진들이 생존자와 부상자를 찾지만 온통 신음소리와 연이은 폭발로 걷잡을 수가 없다. 천국과 지옥이 순간에 바뀐 것이다. 사고에 사고가 따르고 남아있는 빌딩과 아파트는 주저앉거나 흔들린다. 각 지하도마다 밀려드는 인파에 깔려 사상자가 늘고 이성과 질서가 순간에 사라져버린 세상. 과연 누가 이 험난하고 꿈같은 세상을 돌릴 수가 있을까? 그 막연하고 간절한 기다림은 시작되었다. 예, 송명희 씨가 지은 그 표라는 책에서 46, 47페이지에 나오는 그 이제 한국 전쟁 그 부분이에요. 예.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 책에서 이제 이 부분이 지난 다음에 조금 지나서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읽고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경로로 봤을 때 제가 이제 그 북한에 대한 동영상 두 번째에서 이제 심판의 도구로 북한이 예비가 되었다, 준비에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제가 볼 때는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미 종교 통합을 한다고 뭐 2013년 백스코에서 WCC를 강행을 했죠. 그죠?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조인을 해서 강행을 했죠. 그러고 나서 있다가 이번 여름인가 항상 그 주변에서만 이렇게 겉돌던 게이 퍼레이드를 신촌 한복판에서 강행을 했더라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하나가 어떤 악한 것이 하나 여기서 자리를 잡으면은 또 다른 악한 것이 상대적으로 오는 게 쉬워집니다. 네.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악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그냥 뭐 사회적인 흐름이나 문화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점점 죄를 짓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이 쉬워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재밌어요? 좀 있으면은 8월 14일인가 언젠가에 또 교황이 오더라고요. 15일인가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생체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네. 지금 우리가 와 있는 딱 그 수준은 무의식적인 어떤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생체칩이라는 거. 666이라고 얘기하는 그 짐승의 표.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굉장히 범죄율이 급증을 하면은, 이를테면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뭐 수원에서 인육을 무슨 잡는 어떤 사람이 잡혔던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 범죄가 있게 되면은 우리가 칩을 넣자, 뭐 이런 입법을 환영하는 분위기로 갈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반려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많이 막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외국에서도 그렇고, 뭐 한국도 마그네틱에서 칩으로 다 교체가 됐잖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뭐 활용도와 여러 가지 뭐 유익과 이익에 대해서 베리칩이나 어떤 인체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강력하게 칩을 도입하는 시점으로 가는 거는 전쟁 이후라고 봅니다. 예, 전쟁 이후. 그렇지 않겠어요? 북한의 침공 뒤에 무너진 것을 이제 복구하는 과정에서 생체칩에 대한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예측해 보는 거죠. 예. 지금은 딱 이래저래 여러 상황과 여러 일들이 터졌을 때, 생체칩을 도입을 해야 된다, 입법화하자, 안건을 넣자, 혹은 아니면 어떤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시뮬레이션이나 어떤 그런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북한의 그런 침공이 딱 벌어지게 되면은 그것을 끝나고 나서 재건하는 그런 과정 중에 생체칩에 대한 도입이 급물살을 타겠죠.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거를 입을 막고 시행을 해버리겠죠. 그리고 국가가 위기적인 상황에서는 뭐 계엄령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선포를 해가지고 막 해버리잖아요. 그죠? 참 슬프게도 저는 개인적으로 심판은 확정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그 강도를 조율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이걸 조율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어떤 시기인 것 같다라고 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아무튼 송명희 씨의 이 책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제가 누구한테서 어떤 목사님한테서 들었는데 이분도 꽤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시는 분들도 아시는 분인데 제가 이름은 이야기를 안 할게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송명희 씨가 쓴 책이, 이 송명희 씨가 쓴 이 책이, 이 표가 이분이 본 환상의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럼 나머지 95%는 그거에 대한 책이 따로 있대요. 그거는 집필을 해놨는데, 그거는 송명희 씨가 세상을 떠나고 나가지고 출판이 되기로 되어 있나 봐요. 예. 그러니까는 더 무서운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왜냐면은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 우리는 다 전 세계적으로 환란으로 가고 있고요. 예. 환란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아마 그 말이 맞다면은 그 송명희 씨가 봤다라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무섭고 참혹한 것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이것도 make sense가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는요 거의 한 6,000년 정도의 모든 죄악을 참아 오신 거죠. 그러고 7년 동안에 그 쌓여진 분노를 쏟아 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아비규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만약에 송명희 씨 책을 안 보신 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한국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칩이 도입이 되고,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때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